네, 태조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태조는 왕건이에요. 이 왕건이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가 어떠한 정책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그라미 1번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했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민생 안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곡식을 조금 싸게 빌려준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 통합 정책을 했어요. 어쨌거나 고려도 후삼국을 통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후백제 사람도 있고 신라 사람도 있고 또 위에 어떤 나라 있어요? 발해 있죠. 이쯤에 발해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해의 왕자 대광현이 고려에 망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왕건은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반도에 있었던 발해, 후백제, 신라 이런 유민들을 포용하는 민족 통합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북진 정책이 있습니다. 북진 정책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갈까? 자, 고려는 어떤 나라를 계승한 나라였죠? 네,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근데 영토를 보세요. 이게 고려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영토야. 북쪽에 이미 다 날려버렸죠. 고구려의 영토를.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찾자라고 북쪽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북진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중시했냐면요. 이 서경이라고 하는 거를 중시해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태조 때 영토 확장을 해서 요만큼을 다시 찾습니다. 예,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청천만에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고려의 영토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죠?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조선시대 세종 때에 이르러서 확정된 영토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고려 태조 왕건은 고구려의 옛날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했고 요만큼 다시 찾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밑줄 그어볼까요? 그래서 서경을 중시했대요. 이거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끊임없이 북진 정책을 할 때 어디로 기지를 삼냐면 여기 있는 평양 지형을 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북진 정책, 그리고 네 번째 호족, 포섭 정책. 그래서 이 왕건은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합니다. 왜 끌어들일까? 왜냐하면 왕건이 자기 힘으로 고려도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라 왕건을 도와줬던 여러 가지 호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족이 없으면 왕건은 왕이 될 수도 없었고 고려를 건국할 수도 없었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호족의 힘이 강할까 약할까? 강하겠죠. 근데 그러한 호족들을 척지지 않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마다 살고 있는 호족들의 힘이 센 호족들이 있죠. 그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부인이 한 29명인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29명의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사돈지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쨌거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 호족이랑. 이렇게 해서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또 호족들한테 왕시성을 하사합니다. 이게 저는 장세은이잖아요. 근데 왕건이 저한테 왕시성을 하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왕이랑 성씨가 같아졌네. 그럼 왕세은이 되고 또 왕한테 충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족을 포섭하고 또 토지도 줍니다. 근데 반면에 또 너무 잘 챙겨주면 뒤통수를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함께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호족 견제 정책.
그래서 호조 견제 정책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사심관 제도는 뭐냐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를 들면 그 귀족들 있죠. 왕족들, 귀족들을 그 당시 지역을 감시하는 사심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호족을 견제하는 거냐? 만약에 제가 광명시 살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에 사는 호족 사심관이다. 근데 만약에 광명시에서 고려를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완전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저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출신 지역을 감시하게끔 하면서 왕건에 대한 고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인 제도예요. 이거는 뭐냐? 호족의 유력한 자제들을 수도 근처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질인 거지, 인질. 너 아들 여기 있으니까 허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왕건은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도 했고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종류를 또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 후손이 지켜야 할 교훈으로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이 훈요 10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랑 같이 정리를 할게요. 네, 근데 훈요 10조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